고양이와 함께하는 예술세계 까미와 깜지의 고향 있는 교양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깜지. 아니, 나 왜 이래? 안녕하세요. 저는 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지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 지금 계속 제가 자기소개를 깜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몇 번을 다시 녹음을 했는데 스스로를 부를 일은 없고 맞아요. 자꾸 사실 이제 상대방을 맞아. 부를 일이 있으니까 깜지라는 말이 입에 익었어. 그래가지고 맞아. 자꾸 나도 깜지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저는 까미. 네, 저는 깜지. 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까미가 자꾸 깜지라고. 안 했다고? 한 적 있잖아. 한 번.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요. 저희는 고양이를 키워드로 주제와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부족한 교양을 채워보는 방송입니다. 교양을 채우기 시작한 여정이 벌써 어느덧 7, 8, 9, 10 이제 4개월이 지나서 네. 5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와, 진짜 오래 했네요. 그렇지. 이게 17화 녹음하는 거니까 횟수로만 세도 벌써 네. 와, 우리 진짜 많이 했다. 뿌듯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2번씩 장르를 네. 다시 한 번씩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사진첩을 네. 다룰 예정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고양이 사진첩을 만나볼 시간이고요. 근황 얘기 안 하고? 맞다. 그 전에 이제 근황을 잠깐만 체크를 하자면 까미깜지에 그 뭐라고 하죠? 굿즈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 굿즈. 와. 캐릭터 상품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메이드 바이. 메이드 바이 까미 엄마. 어머니 감사합니다. 팔지 않아요. 대신 굿즈긴 한데.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예요. 네. 어머니가 재봉틀을 이용해서 막 이것저것 옷도 만드시고 많이 하시거든요. 금손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인형 하나 만들어 주시죠?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툭툭툭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좋다. 그냥 일반적인 고양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까미깜지 저희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서 그대로 파란색 고양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약간 모자라 보이긴 하는데 아니요. 충분히 예쁘고 개성이 넘치고 개성 넘친다. 파란색 톤이긴 한데 그 사용하신 원단도 다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근데 서로 또 잘 어울리고 엄청 세련됐어요. 마음에 들어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인스타에 올려드릴까요? 네. 저희 인스타에 올려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봐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굿즈를 처음 제작해봤는데요. 와, 좋다. 저희의 원대한 꿈은 언젠가 이모티콘도 팔고 책도 쓰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굿즈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깜지 엄마 듣고 있나요? 저희 엄마. 깜지 엄마 왜? 엄마도 만들어달라. 분발해 주시라고. 깜지 아버님이 사실 열일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엄마도 이제 등장시키는 엄마도 등장해서 건가요? 이제 좀 가족 사람인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진첩인데 네. 와, 엄청 크지 않아요? 네, 엄청 크고 두꺼워요. 무겁지. 진짜 무거워.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책의 사이즈 한 4배? 3, 4배? 엄청 커요. 약간 전공소정 느낌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월터 찬도아라고 하는 사진 작가의 캐츠 포토그래프스 발음 어렵다. 네. 1942년부터 2018년도까지 작업한 것들을 모은 타셴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큰 그 묵직한 사진첩이에요. 네. 근데 표지가 엄청 강렬해요. 맞아요. 네, 약간 어두운 계열의 배경, 까만과 그리고 초록색이 어우러지는 그런 어두운 배경에 하얀 페르시안 고양이가 올라가서 이렇게 뒤를 싹 돌아보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맞아요. 엄청 뭔가
또 돼요. 사실 이 사진 보고 저는. 그쵸. 네. 그러니까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털이 한 올 한 올 얼마나 이게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지. 네. 원래 장모종이잖아요. 네. 그 장모종인데 털이 정말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은 혹은 붓으로 그린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그래서 느낌. 사진인데 사진인가 하는 착각도 약간은 오히려 들고 오히려 사진인가? 그쵸? 라는 생각이 드는. 저는 이게 그 바로크나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미가 물씬 느껴지는 그 그림이 연상된다는 맞아요. 거죠. 되게 고혹적이고 우아하고 심지어는 아까 위압감을 혹은 네. 그런 숭고함이 느껴지는 맞아요. 거죠. 왜냐면 이 조명을 위해서 딱 때리면서 하얗게 빛나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고양이 집사들은 아마 이 사진첩 보면 꼭 집어들거나 어쨌든 시선이 한번 갈 수밖에 네. 없다. 수선 가구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골랐죠.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 저희도 네, 이 표지에 일단 반해서 골라보았습니다. 멋진 책이에요.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미국의 사진가인 월터 찬도아는 수많은 동물 사진가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존재세요. 왜냐하면 고양이 사진의 대부로 불리시는데 1920년 태생이시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올해 2019년 1월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사진작가로 40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9만 장에 가까운 고양이 사진을 찍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고양이 관련된 이런 사진집도 한 30권은 넘고요. 그리고 300권에 넘는 잡지의 커버 사진으로도 이런 고양이 사진이 사용됐다고 해요. 맞아요. 광고도 뭐 수천 개가 넘는 광고에 이 사진들이 많이 사용됐다고 했죠. 그래서 동물 사진 그리고 고양이 사진의 선구자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진가들이 아니라 고양이 사진이잖아요. 그 고양이 사진에 있어서는 정말 이분을 논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분이셨어요. 그 특징은 조명을 정말 확실히 써서 밝고 선명한 느낌, 그 고양이를 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을 잘 포착해낸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고른 이 사진첩의 표지 사진도 정말 고양이 사진전에 이런 사진 있다면 아마 기립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이 사진첩을 열어보면은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들이 있는데 사진첩인데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좀 글이 많아서 사실 놀라긴 했거든요. 뭐야 왜 읽을 이렇게 게 왜 이렇게 많아? 왜냐면 한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니까. 네, 영어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글 2편, 에세이 2편이 실린 거고요. 나머지는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 이런 식으로 번역돼서 쓰인 것들이었더라고요. 네. 괜히 놀랐어. 괜히 놀랐어. 그래서 그냥 짧게 2편의 에세이 정도 읽어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 두 개의 글은 하나는 월터 찬도아 본인이 직접 쓴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편은 수잔 미켈스라는 이 저술가가 쓴 월터 찬도아에 대한 글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다예요. 나머지 다 사진이고 하니까 이 내용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일단 다 두 개를 각각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 얘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은 말씀드린 대로 월터 찬도아 본인이 직접 쓴 My Life with Cats라고 하는 서문인데요. 번역하면 고양이들과 함께한 나의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제목도 좋아. 좋죠. 너무 간결하고 명료해요. 근데 울림이 꽤 컸어요. 본인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런 제목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제목이 아닌 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이게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제 자전적으로 써내려간 짧은 글인데 1930년대 후반에 뉴저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부터 사진 찍는 것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면서 자신의 이제 사진과 함께한 본인 일대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사진 관련된 책을 읽고 가족 소유의 코닥 카메라를 이제 혼자 서투르게 만지면서 배워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역의 동호회처럼 렌즈 클럽이 있는데 거기 나가면서 이제 암시를 해서 그 당시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인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암실에서 인화 경험을 이제 쌓기 시작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뉴욕으로 건너갔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광고 사진가의 수습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페이는 엄청 낮았는데 당대 최고의 사진가에게 배웠던 거니까 꽤 의미가 있고 강한 백라이트가 얼마나 사진을 강렬하게 만드는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시기예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의 이제 사진 기술 시그니처 중 하나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군대에 이제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도 이런 사진에 대한 재능을 이제 인정받아서 사진 기사로 일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참전했을 때 그 전투 사진도 직접 찍으셨다고 놀랍다. 해요. 네. 그리고 전쟁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뉴욕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러던 어느 겨울밤 이때가 네, 중요한 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맞아요. 되죠. 겨울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끼 고양이가 눈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걔를 집으로 데려왔더니 당신 결혼한 상태라서 아내인 마리아가 그 고양이에게 먹이도 주고 잠잘 곳도 만들어주면서 돌보기 시작했는데 고양이가 그렇듯이 빠르게 네. 적응을 지휘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죠. 새끼 고양이가 특유의 얼마나 발랄함으로. 동고발랄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는 유난히 뛰다가 빠르게 멈췄다가 뛰다가 빠르게 멈췄다가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그렇게 고양이들이 그렇잖아요. 네. 유난히 좀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름을 지었대요. 로코라고. 근데 이 로코라는 뜻이 약간 로코? 뭐 정신없는 정신? 뭐 맞나? 미친 아, 뭐 그런 이런 단어. 예,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그 고양이의 모습을 사진에 담게 되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스릴감을 맛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후 다른 고양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양이 사진을 찍게 되었고 뉴욕의 동물보호소, 뭐 캐쇼, 길거리 상관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됐던 거예요. 고양이마다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성격이 다 다르구나. 그리고 그걸 자신이 잡아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고양이 사진 찍기를 즐기게 된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찍어왔지만 그 고양이들마다 모두 완벽히 다 다르다는 것이 여전히 놀랍다고 회고하고 있고 집에서도 헛간에서도 고양이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키워왔는데 본인의 경험으로 볼 때도 정말 그러하다. 그리고 75년간 매력적인 고양이들과 친구가 되어가고 사진을 찍는 이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게 전부 다 그 처음 만났던 로코 그리고 그 로코의 맞아. 독특한 성격 때문이었다면서 로코에 대한 감사로 글을 마칩니다. 되게 뭉클을 하죠. 네. 일단 본인의 삶을 회고를 하는 건데 그 할아버지가 98세 8세. 할아버지가 근데 이 인생에서 고양이 한 마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부여하고 걔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감사를 바치는 글이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곱씹어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맞아.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되게 담백한 글인 것 같은데 담백한데 그렇죠. 엄청 그 간결함에서 오는 감동이 꽤 있죠. 그 다음 글은 이제 수잔 미켈스가 쓴 글이고 이건 좀 길었어요. 앞에 사실 앞에 좀 글에 길기도 비해서. 했고 약간 어렵기도 했어요. 약간 더.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조금 더 있었고 이분이 그분 맞죠? 그 캣 아트쇼 큐레이터로 활동하셨던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이 찬도화를 기리면서 쓴 글인 거죠. 이 수잔 미켈스가 쓴 글이 너무 길고 이제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이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줄여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글의 시작은 너무 웃겼는데 어떤 한 배우가 절대로 아이나 동물과는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근데 월터 찬도아는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여러 번 몸소 보여왔다라고 이제 글을 시작해요. 이 사람도 평가하기를 찬도아의 모든 것은 로코 이후에 이제 모든 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왜냐면 로코를 찍은 사진을 실제로 신문 혹은 매거진 사진전을 제출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고양이 사진가로서 길을 걸었던 거고 고양이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유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없고 그래서 다른 동물, 특히 개에 비해서 훨씬 표현이 드라마틱하고 그런 익사이팅한 포스처들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찬도아가 얘기한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써서 알려줬고요. 물론 찍기가 쉽지 않았겠죠. 얼마나 익사이팅한 고양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도 해봐서 알지만 폰카로 찍을 때도 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진지하게 찍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될까. 그 찰나를 이제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아까 깜지가 얘기했던 대로 고양이 사진의 선구자이신 분이고 그래서 앤디 워홀 굉장히 유명한 네. 아티스트잖아요. 를 포함해서 수많은 아티스트들한테도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앤디 워홀은 고양이가 포함된 작품을 사용했고 그때 네. 찬도아의 책에서 참고했다라고 레퍼런스를 달기도 할 정도라고 하니 정말 영향을 많이 준 거죠. 그리고 그의 스타일은 보통 스튜디오에서 6개 조명을 썼다고 해요. 왜냐면 고양이 털, 그리고 수염, 그리고 심지어 귀환의 털에까지 맞아요.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강렬하고도 밸런스 있는 색감을 얻어냈고 거기 더불어 흑백 사진 작업도 굉장히 선호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내 마리아는 로코와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는데 찬도아가 항상 그녀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대요. 왜냐면 그녀가 없었다면 자기는 이 자리에 너랑 얘기를 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맞아. 너무 근데 좋다. 좋죠. 그렇게 존중해주고. 완전 네, 존중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뭘 도와줬을까 뭐 싶었는데 매직 캔들을 가지신 분이라고. 왜냐면 고양이 사진을 찍으려면 그 맞아요. 고양이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달래주면서 걔네들에게 안정감도 줘야 되고 말도 걸어주고 긴장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포즈 잡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와이프가 그 매직 캔들로 다 그거를 해주신 해줬기 거죠. 때문에 네. 자기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너무 네, 너무 뭉클했고 멋져요. 찬도아가 정말 75년간 작품 활동을 통해서 고양이들이 실제로 그르렁거리고 하악거리고 야옹거리는 순간을 캡처했는데 이게 우리는 사실 들을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느껴지죠. 느껴져요. 심지어 네.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게 만들어준다는 데서 굉장히 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찬도아의 사진, 고양이 사진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치 여름날 고양이의 오후와 같다. 근심 없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명상하는 듯한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책 읽었던 것도 솔직히 이 느낌이랑 저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다고 떨어지죠. 네. 생각이